네, 매주 돈 되는 정보, 돈 아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영찬 팀장님,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재형저축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재형저축. 네. 오늘은 제가 재형저축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재형저축이 1995년에 폐지가 됐다가 18년 만에 이제 부활이 됐어요. 올해 부활이 됐는데 이게 출시하면서 은행이 거의 북새통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는데 사실은 그 많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좀 허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이 시간에. 사실 재형저축이 시작됐던 날 저도 은행의 풍경들을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이 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건 또 그만큼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재형저축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가는 거는 뭐 당연히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 출시되는 날에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그 하루 동안 1,000콜이 문의 전화가 왔었다고 할 정도로 되고 또 며칠 만에 뭐 50만 계좌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해서 문전성시를 이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을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형저축의 가장 큰 특징이 그 가입 대상이 이제 한정적이라는 건데요. 그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그 총소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자영업자,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는 그 국세청을 통해서 증빙 서류를 좀 그 받아오셔가지고 가입하시려고 하는 은행에 제출을 하셔야만 이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7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최장 10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그 세금 감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세금 감면이 그 이자와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상품이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좀 서민을 위한 저축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좀 환영을 많이 했었는데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2015년 이전까지만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나입이 완료하셨을 경우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를 제외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또 그 외에 이자소득세가 14%가 되는데 또 항상 10%씩 그 지방소득세라고 붙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감면이 됩니다. 근데 완납하지 못하게 되면 중도에 이제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7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만큼 감면받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이제 토해내셔야 된다는 점이 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허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7년 동안 완납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동안 주었던 혜택에 대해서 도루묵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정말 좀 아닌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출시되는 상품들마다 보통 이제 4%대의 금리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있고요. 각 은행마다 그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한 조건이 조금씩 이제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금리가 보통 4% 초반, 중반대에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금리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만족도에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세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표면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2%대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가 낮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4% 중반, 뭐 초반에서 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2배 정도의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가입하시고 나서 3년 동안만 확정금리로 주어지는 거고요. 3년이 지나게 되면 변동금리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3년 지나고 났을 때는 제로금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금리 혜택이 사실은 4% 초반대로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비과세 혜택까지 사실 뭐 감안을 하게 되면 뭐 4% 후반에서 5%까지 뭐 금리가 실질금리가 주어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충분히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변수는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뭐 양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좋은 면만들 보셨기 때문에 그 이면도 보시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과세 상품이다 보니까 7년까지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7년까지 유지 못했을 경우에는 원체 많은 페널티를 내셔야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돈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뭐 갚아야 된다든가 당장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보통 맞벌이 부부들 돈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돈이 묶여서 유동성이 막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7년 동안 이 불입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라기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2년도 못 채우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깨는 일이 많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정기적금 3년 가입해서 그 만기 끝나는 3년 유지율이 그 30%도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7년이면 사실은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계속 유지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5% 뭐 에 준하는 금리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그 금리의 영향들 좀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나 보험사도 요즘 뭐 상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역마진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에 대한 리스크들을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엇보다 이 7년 이상의 이 장기 납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명하게 가려본 후에 중도일지 시에 돌아오는 리스크를 분명히 따져보고 나서 가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시간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미 본인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뭐 정기적금이라든가 예금 상품이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의 금융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굳이 재형저축까지 가입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이게 너무 좋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셔서 확 깨버리시고 뭐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우려를 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재형저축이라는 게 어떤 이자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의 감면되는 있긴 하지만 다른 옵션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옛날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청약 우선순위도 줬던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허점들 좀 기억을 하신 다음에 좀 장기적인 재무 플랜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재형저축의 상품이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에 맞게끔 배치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봤다면은 그냥 무턱대고 은행으로 몰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재형저축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서민들 중에도 빡빡하게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 그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꼭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보실 필요는 좀 없으실 것 같고요. 재형저축보다 적립식 펀드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주거래은행이 있으시면 주거래은행에서 특판 상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예. 높은 그런 특판 상품이 나올 때 그런 상품을 이제 선호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형저축은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여윳돈을 좀 굴리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배 팀장님은 재형저축에 가입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금융상품이 정말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굳이 재형저축까지 들어갈 여유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깨는 거, 뭐 다른 걸 깨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저는 뭐 성격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휩쓸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가 좋다더라. 옛날에 뭐 펀드가 좋을 때도 적립식 펀드가 뭐 좋다더라. 이렇게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 취향도 있다 보니까 재형저축은 가입은 안 했는데 권해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요에 맞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상품 그리고 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 많이 구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거해도 되는 상품은 빨리 네. 제거해야죠. 예. 자, 다음 시간에도 하우머니 알찬 정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